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운동하는 남자를 잡으세요. 오늘 11회차 한강 러닝 나왔습니다. 이 잠원지구는 한강이 별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좀 아쉽네. 오늘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연애를 하려거든, 결혼을 하려거든 운동하는 남자를 만나라. 제가 여기에 한강에 러닝하러 나오면서 느낀 게, 운동하는 남자가 왜 괜찮은 남자냐. 첫 번째, 성실하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동 좋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운동을 좋아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관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 러닝을 하든 사이클을 타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요, 이 심폐 때문에 담배를 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담배는 폐를 쓰는 건데 담배를 안 피죠. 그러니까 더 건강관리를 잘하겠죠. 운동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운동하는 남자들은요, 웬만하면 술도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는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운동을 해놨는데 술 마시면 근육이 풀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나도 헬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 술 마시잖아요. 그럼 술 좋아하지만 술 마시면 이 근육이 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굉장히 아까워요. 그리고 실제로 폭음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그런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술을 마시더라도 짧고 굵게 마시는 술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도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숙취 없이 깔끔하고. 그래서 술을 길게 안 마신다, 혹은 안 마신다. 운동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정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성과 관련한 기능을 우리가 할 때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러닝, 사이클, 헬스, 그 무슨 운동을 해도요, 하체가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골프를 쳐도요, 골프가 운동량이 없다라고 해도 골프 못 치면요, 필드 내내 뛰어다녀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체력이 된다는 거죠. 운동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 다섯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스스로 할 줄 알아요. 보통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는 건데요, 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되게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우울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화가 금방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사실 관계에서도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저도 사실 올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헬스를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러닝을 하면서 더 좋았던 거는, 러닝을 하면서 이렇게 한강을 보고 바람을 쏘이고, 그리고 이렇게 걷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서 기분 전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힘들면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데, 사실 운동을 하고 나면 정신력도 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힘든 거 버티면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운동하는 남자를 잡으세요. 아까 스트레스 얘기 잠깐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할 땐 반드시 녹색 나무를 보는 게 좋습니다. 꼭 녹색 나무라고 해서 푸르러야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을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 같은 곳, 혹은 산, 여행, 이렇게 가서 나무를 보는 게 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아요. 녹색은 힐링의 컬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게 좋습니다. 물을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들 때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푸는 거죠. 운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아요. 운동을 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몸에서 빠지는 그런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왜 쌓였을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이 몸속에 차곡차곡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쌓여요. 쌓여서 이게 배출이 안 되면 몸에 안 좋은 쪽으로 건강이 나빠지게 돼요. 우리가 슬플 때 반드시 울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슬플 때 반드시 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울어야 된다고 하냐면 실제로 그냥 TV를 보면서 우는 눈물하고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나는 눈물 두 개를 분석을 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흘린 눈물,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되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버티면 그 독소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울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사람들은 잘 울지 않아요. 울지 않으니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운동하세요. 몸 안에 쌓여있는 그 노폐물이라는 게 단순히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노폐물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신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운동을 통해서 나오지만 정신이 안 좋아도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우나 가서 땀을 배출하잖아요. 그거하고 운동으로 땀을 배출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사우나에 가서 수분을 배출하는 건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 있는 수분. 근데 운동을 통해서 나가는 건 몸 안에 나쁜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남자를 만나라. 사실 러닝할 때 그냥 대충 나와도 되는데 운동을 할 때 모든 장비를 처음부터 갖춰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갖추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하나씩 구입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도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하나씩 구입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 보여드릴게요. 다시 신발. 이 신발은 러닝화입니다. 러닝화. 제가 처음에 이 러닝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싼 거부터 샀어요. 그 싼 게 뭐냐면 레깅스 뭐 해봤자 1, 2만원, 티 해봤자 1, 2만원, 장갑 해봤자 1, 2만원. 그래도 그거 합치면 10만원 돼요. 가장 비싼 게 운동화였는데, 제가 사실 그 운동화를 하는 회사 지인분께서 운동화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 바닥이 되게 두꺼운 운동화를. 근데 그 운동화의 목적은 트래블화, 여행화래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신잖아요. 그거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그 신발이 젊은 사람들이 신기에 되게 좋고, 제가 항상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였냐면 바로 신발이에요. 강의 때문에 출장을 가면 구두를 신으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리고 택시 타고 간다고 해도 갔다 오면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제주도 출장 한번 가면요, 진짜 신발 구두 신고 가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가벼운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갔다가 갈아 신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운동화의 목적은 트래블화였습니다. 그래도 사실 초보 러너가 신고 뛰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러닝을 한참 하고 나서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러닝을 한다고 하니까 운동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운동화가 프리월드라고 하는 운동화인데요, 이 운동화를 개발하신 분이 그 한국에 공장을 갖고 계셔서, 그분이 나이키에서 그 운동화 개발하는 분이었고, 운동화 쪽 관련해서도 석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래서 운동화 관련해서는 전문가예요. 첫 번째 운동화,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던 운동화는 트래블, 그냥 일반 워킹화죠. 그런 워킹화였는데, 그거 신고 뛰는데 발이 편한 게 목적이다 보니까 뛸 때 발이 그 안에서 도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러닝화를 보내주셔서 러닝화를 신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래서 러닝화를 신어야 되는구나 를 느꼈어요. 러닝화를 딱 바꾸니까 이 신발이 내 몸하고 일치되어서 세트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뛸 때 그 안이 돌아가지 않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발을 이렇게 잡아주고, 러닝화 같은 경우는 밑이 약간 푹신하고 두꺼워요. 뭐 러닝화에 따라서 얇은 거에서부터 두꺼운 것까지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밑창이 얇을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 밑창이 두꺼운 걸로 점점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신는 이 운동화도 밑창이 어느 정도 좀 두꺼우면서 발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발이 내 한 몸처럼 딱 붙어 있으니까
러닝 하면서도 굉장히 편하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신발을 신고 나왔고 149,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 회사 대표님이 지인이라 이분께 얘기를 해서 저희 심리학자 차연 채널에서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화들이 있으면 소개를 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운동하는 남자를 만나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완벽한 새해에는 이렇게 더 건강하게 운동도 하면서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안녕.